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그동안은 화면으로만 올렸었는데,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달변은 아니지만, 나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전 영화 포스터인데, 정말 간절히 범인을 잡고 싶었죠. 형사들이. 근데 저도 참, 정말 돈을 벌고 싶은데, 큰 돈을 쉽지 않죠. 닿을 듯 말 듯. 그래서 그래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상당히 고가 와인인데 돈을 벌면 이렇게 세 병씩 사야죠. 세 병 사면 지금 와인도 많이 올라서 거의 한 400만 원 할 것 같은데 돈 많은 분들은 사실 뭐 돈도 아니죠. 자, 최근에 주가가 작년 9월부터 흘러내리다가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온통 악재밖에 없고 도대체 언제 바닥일까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주가 바닥권까지 가지 않았나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BR상으로도 그렇고 뭐 전쟁에 대한 종결에 대한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 뭐 악재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최대 호재는 또 싼 주가입니다. 악재일 때는 악재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싸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비관론 속에서 주가는 또 오르기 시작하는 게 주식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괴롭다고 해서 손절하면 바닥에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기업이 돈을 정상적으로 벌고 있다. 정말 고평가가 아니라면 그냥 버티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또 훨씬 높은 주가를 갈 가능성이 높고 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다 그러면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주가 바닥에 대해서 논할 때 제일 확실한 거는 역시 PBR이죠. 트레일링 PBR이 0.9배까지 나왔는데 이게 2300 정도 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더 낮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이 금융위기 수준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건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0.9가 좀 바닥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원화 절하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실질 트레일링 PBR을 보면 0.8배까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싼 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바닥일 때,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 바닥에 징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뭐 오늘 기사인데 자사주를 매입한 상장사가 2배로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한국 기업은 소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고 제일 큰 거는 최근에 원유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122불 정도 찍었다가 98불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원유가 하락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거에 대한 또 해석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가능성이 반영된 거 아니냐.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중순에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게 선반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제조업 위주의 국가에서는 유가 상승 때문에 비용 증가분이 커서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이 너무 컸었죠. 그래서 아주 유가 하락은 아주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리도 어떤 경기의 어떤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원자재인데, 최근에 구리, 밀, 옥수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연초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유가와 천연가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투기 수요가 없어지고 굉장히 좋은 신호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 바닥 신호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정부 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유가가 지금 98불까지 내려갔어요. 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장대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성이 있고, 일단은 하락하게 되면은 또 이 투기 수요가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또 과거 수준인 7, 80불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가 완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페드에서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나스닥 S&P가 재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자사주 취득한도 3달간 없앤다 해서 이제 계속 정부에서는 주가 방어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개인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 영어로는 캐피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PBR 상으로 보면 바닥권인 것 같지만 또 인간 지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매가 나왔을 때 진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바닥에 매수한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이 무엇인가, 최근에 주도주가 이제 변화할 것 같아요. 엑선 모빌이 주가 고점 치고 내려오고 있죠. 정말 기술주나 소비재 기업이나 정말 대부분의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유주만 최근 6개월간 정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도주 변화의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다음에 주도주는 뭐가 될까? 뭐 5년, 10년 이렇게는 모르겠고, 단기 반등을 할 경우에 주도주는 역시 빅테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한 기업이 많아요. 애플 생태계가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젊은 인구는 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20%가 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OS, 오피스, 우리가 뭐 그냥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기업에서도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고, 또 유튜브, 젊은 층의 TV라고 할 수 있고, 중장년층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수 소비재나 다름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구글 검색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또 해외에서는 구글이 또 압도적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대의 아이콘 같은 기업이죠. 현재 뭐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까지 밸류 빼놓고는 뭐 압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주는 역시 빅테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G나 뭐 월마트나 이런 소비재 기업이 PER이 지금 빅테크보다 더 높아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빅테크가 사실은 더 비싼 게 맞죠.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도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사실. 환율이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한국이 만약에 뭐 터키 같은 경제 위기가 왔다. 삼성전자가 적자다. 현대차가 적자다. 이러면 환율이 뭐 1,800원, 2,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1년 정도 지나면 또 1,100원 전후까지 환율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주가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특별히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낫고 1,100원 정도 됐을 때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미국 주식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또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 피해주가 있죠, 업종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손절하면 안 되고 이제 주가 반등할 일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뭐 건설 건자재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제가 뭐 아이디어는 제시하지만 또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판단은 본인께서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인데 열심히 해서 듣기 좋은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